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심각한 고령화에 놓인 농촌에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홍성군이 136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노인 요양시설 대상지로 군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20명 안팎의 주민들이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홍성군청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당한 요양시설 건립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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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이 군비 106억 원과 국비와 도비 30억을 투입해 짓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월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땅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부의장 가족이 소유한 법인은 충남도가 군으로 사업 공문을 보낸 지 이틀 만인 지난 2월 29일 김 부의장의 땅을 구매했고 결국 유휴부지 무상임대가 가능해야 한다는 지원 대상에 충족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법인이 매입한 이 부지는 1950제곱미터로 13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다른 요양시설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선정된 법인이 6개월 동안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돈으로 땅을 구매했느냐는 겁니다. 또 자신들은 3월 7일에야 공모 절차 안내를 받았다며 김 의원이 미리 정보를 알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무원 받은 지 이틀 만에 매매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떨어지면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리 땅을 사 준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땅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다 보니 땅 구매가 쉽지 않았고 판다는 사람이 나와도 시세를 높게 불러 가족의 땅을 산 거라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도 해당 사업을 두고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부의장은 해당 법인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당신의 지분을 저한테 증여를 해주신 땅이에요. 저야 이게 뭘 하는지도 사실 몰랐었던 거고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오남매들이 다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억 이상의 공모사업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논란과 관련해 홍성군은 충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열흘 뒤에나 대상자들에게 공지한 이유를 담당자가 바뀌어 발생한 행정 미숙이었고 누군가에게 먼저 정보를 알려주는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에 놓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홍성군은 이번 노인 요양시설 사업을 둘러싼 공정성과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지는 만큼 사업 대상자와 부지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수도권에 건립을 추진했던 제2독립기념관 사업이 기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내 특별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독립기념관으로 불리던 가칭 국내 민족독립운동 기념관 예산을 광복 80주년 특별관으로 바꿔 천안 독립기념관 내에 제8관으로 짓기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독립기념관 결의집 옆에 오는 2027년 준공되는 광복 80주년 특별관은 해외 독립운동에 비해 덜 알려진 국내 독립운동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착공을 앞두고 시민들은 공사 기간에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시민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트램 공사 기간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교통 수요 분산을, 23%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각각 꼽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84.6%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램 개통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의 37.3%가 통행시간 단축을, 34%는 교통 편의성 제고라고 응답했습니다.
대학가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야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이어 대학생들이 쓴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실천단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소식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더 이상 답이 없다며 지난 2년여 동안 법과 공정이 무너지고 원칙과 상식도 사라졌다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또 다른 대전의 대학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비판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대학생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실천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 대학생들로 꾸려진 실천단은 국정농단이나 민생 외면, 역사 왜곡 등 탄핵의 사유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학가 등에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 또한 웬만해야 집에 있지라며 연인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대와 공주대에서는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훼손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라는 데 많은 교수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교수들의 추가 시국 선언과 함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정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산하조직 원자로 설계개발본부가 김천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원설본부 직원 300여 명 가운데 70여 명은 김천 이전에 반발해 휴직 또는 이직에 나서는 등 원전 설계 핵심 인력의 공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기술은 직원들의 숙소 마련은 물론 사무실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당장 내일부터 김천 출근을 명령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설계개발본부가 쓰던 사무실에 이삿짐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복합기와 의자 등 집기류들은 대형 이삿짐 차량에 가득 실린 채 한국전력기술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한전기술은 원설본부의 김천 이전을 시도했다가 원자력 클러스터 기관과의 연구 비효율과 경영상의 이유로 이미 2차례나 대전 복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경북 김천 지역구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원설본부 김천 이전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압박하면서 1년여 만에 전격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다음 달 15일까지 원설본부 김천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전 등 원설본부 김천 이전의 당위성이 없다는 정치권 비판도 원설본부 직원들이 한전기술 사장에게 보낸 인사철회 요청 공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 320여 명 중 70여 명이 김천 이전에 반발해 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장 5년 안에 100명 안팎의 퇴직자도 예고돼 있어 체코원전 등 진행 중인 핵심 사업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은 업무의 공백은 무조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해외 원전 수주나 뭐 이런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좀 아무래도 남은 직원들한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기술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발생하던 사내 비효율이 오히려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셔틀버스를 늘려 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등 업무 차질은 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측이 숙소 대책조차 없이 당장 이번 주부터 김천으로 출근하라는 인사 명령을 내렸고 왕복 최대 4시간씩 매일 셔틀버스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무상 불이익만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주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아마도 해결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당장 기숙사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장 이번 주에 막 부동산 가야 된다.
원설본부 직원들은 이달 초 법원에 김천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남 천안 아산 당진 등과 경기도 평택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아산만 순환철도 조기 개통 기념행사가 아산 인주역에서 열렸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을 정부에 역제안해 개통을 11년 앞당겼다며 순환철도를 발판 삼아 아산만 일대를 첨단 산업의 핵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연장 144.8km인 아산만 순환철도는 모두 11개 정차역이 있으며 시속 150km급 ITX 마음 열차가 하루 6차례 운행됩니다. 대전소방본부가 후배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방지휘차 부품을 무단 반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간부급 직원 2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피해 직원들과의 분리를 위해 의혹 당사자인 간부급 직원들을 우선 다른 소방서로 전보 조치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내후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세종 충북과 함께 추진하는 충청광역연합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하며 충남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1극 체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현행 17개 행정구역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며 같은 역사를 가진 양 시도의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가 358만 명, 재정 규모 17조 원대로 전국 3위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연구 기능과 충남의 제조업, 관광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 시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통합 지자체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 시도 장들은 정치적 사심이 없고 뜻이 일치하는 만큼 앞서 통합을 추진한 대구와 경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으로 될 때의 그런 그 양보라든가 이장우 시장하고 저구는 그런 부분들이 일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장애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거고요. 다음 달로 예정된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대전과 충남만의 행정통합 추진이 갈등을 초래하는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는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연합은 연합대로 하고 실질적인 예산, 조직 모든 걸 통합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세종 같은 경우는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의 기능으로 원하시는 세종시장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 논의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행정통합을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단순한 접근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적 제도화가 필수인 사안임에도 정치권과의 논의도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이 선언적으로 추진해 졸속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한국수전공사 소속 직원들의 성비위 사례가 잇따라 관련 직원 1명이 파면되고 또 다른 직은 강등 조치되는 등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사 측은 산하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가량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가장 높은 처벌인 파면 조치하고 또 다른 댐 직원의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발견하고 1등급 강등 조치했습니다. 대전지검이 중고 안심거래 가짜 링크를 이용한 신종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50대 남성을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기 조직은 지난 9월 초쯤 온라인 카페 등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안심 거래를 하자며 가짜 결제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나흘 동안 300여 명에게 3억 7천만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천안의 한 주거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50대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지역 초중고교 등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서 적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시한 하반기 점검에서 화장실과 탈의실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전시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독도대첩은 지난 1954년 11월 21일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싸워 승리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이뤄진 전투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